그런데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바로 토마스 제퍼슨처럼 건국 정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건국 과정을 아주 깊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 미국 사람들 앞에서 미국 건국에 대해서 일장 강연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자기들보다 훨씬 미국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아주 혼이 빠진 듯이 열심히 들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주한 대사를 했던 무초라는 사람의 회고담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혼이 빠진 듯이 들었다. 이렇게 그만큼 깊이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모델로 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건국. 그래서 공화주의를 여기에서 필요로 했어요. 그 공화주의 필요로 하는 건 뭐냐? 한국 사람들한테 민주주의를 하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다. 민주주의를 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에 한 게 한국 사람을 민주주의 교육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게 언제냐? 전쟁 중에 1950년에서 53년 사이에 이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언론 검열을 안 했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들 마음대로 쓰게 했어요. 그때 여기서 나온 신문을 보면 놀랍니다. 지금도 그 전쟁 중인데도 군인이 잘못했다, 군인이 양민을 학살했다 하는 것에 막 씁니다. 정부 비판을 마구잡이로 해요. 그걸 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독재자가 볼 수 있습니까? 또 전쟁 중인데도 국회 문을 닫지 않았어요. 국회는 열기만 하면 그때도 정부 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회 문을 동시에 선거를 했습니다. 1952년 선거는 아마 지방선거까지 같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거를 했어요. 그때 통화개혁을 했습니다.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동결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한테 민주주의 한번 해봐라.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면은 아마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아, 이거는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하자면 안 되겠다. 그러려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국에서 학교가 제일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뭘 가르쳤느냐?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 학생들한테 독재를 가르쳤어야 우리가 독재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 학교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민주주의 하라고 가르쳤죠. 아니, 민주주의 하라고 가르친 사람 보고 독재자라고 하면 안 되죠. 민주주의 하라고.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절에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3.15 부정선거를 보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낸 게 4.19 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성공의 인생계가 된 거예요. 자기 성공은 뭐냐? 한국 사람한테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는 희생이 된 거. 요게 자기 성공의 인생계가 이승만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공화주의를 가지고 나오냐 하면은 한국에 공화국의 적이 있어요. 공화국의 적. 이걸 또 공공의 적이라고 그러죠. 요새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아주 재밌는 형사가 나오는 영화인데, 공공의 적. 이거는 미국에서 나오는 영화입니다. 공공의 적을 영어로는 파브릭 에너미라고 해요. 파브릭 에너미. 공공의 적이다. 공공의 적을 보통 범죄자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공공의 적이 시카고에서 나왔는데 주로 마피아, 깽단을 향해서 공공의 적이라고 딱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에 지금 공공의 적이 있어요. 이 한국에서 지금 설치는 공공의 적은 민주주의자라고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권을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평화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진보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진정한 복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뭘 하느냐?
안보를 파괴합니다. 안보를. 어떤 식으로 안보를 파괴하느냐. 북한이 천안함 핵심을 일으키면은, 그 북한 소행이 아니다. 라고 북한 편을 듭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그것은 미국 사람 책임이다 해가지고 미국을 요구합니다. 북한에서 간첩을 막 파견하면은 특히 민노당의 경우에 민노당이 간첩 사건에 많이 연루가 됐어요. 그러면 민노당은 뭘 해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북한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죠. 왜 우리 당에 계속 간첩을 보냈느냐? 한 번도 국민한테 사과하고 북한한테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섭니다. 요 세력은 법치를 파괴하는데도 민주주의를 들고 나와요. 인권을 들고 나와요. 정의를 들고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제주도에서, 광화문에서, 영도에서 계속 법치를 파괴하면서 항상 또 명칭은 반대로 갖다 붙이요. 절망적인 행동을 하면서 희망버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분에게서 이야기했죠. 저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용어는 반드시 정반대를 해석하면 된다고. 저 사람들이 희망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망을 선사하기 위해서 절망을 싣고 다니는 게 희망버스입니다. 희망버스. 저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독재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불의를 이야기해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은 불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력은 항상 한국 사회에서 난동 노사 현장, 거리 질서 이런 걸 다 무너뜨리는 난동의 주범입니다. 이 세력이 있는 한은 이 세력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존립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발 뻗고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세력의 제일 핵심이 사령탑이 민노당입니다. 민노당. 이 민노당이라는 세력은 아주 거대한 세력이 되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6분밖에 없는데 이 조직이 거대해요. 민노총, 정교조 이것들이 다 민노당을, 또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민노당을 지원하라는 지령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이 민노당은 반드시 해산이 되어야 돼요. 민노당이 해산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변호사가, 고영주 변호사라는 이 공안검사 출신이 정리한 오늘 이 하나씩 받으셨죠? 네. 이걸 받으셔가지고 그냥 혼자서 보시지 말고 보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옆에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걸 공짜로 드리는 이유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또 돌려주시면 더 좋고, 나중에 이 10,000명 서명을 받을 테니까 다음 달에 여기 와서는 서명을 다 받겠습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 서명도 같이 받으시도록 해가지고 이 정당을 반드시 해산시켜야 돼요. 해산시켜야 되는데 뭐 다른 거는 아주 상세하게 여기 다 적혀있고 이거 읽으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딱 하나만 아시면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요 정당이 딱 기치를 내두는 게 하나 있어요. 좋은 이름을 내둘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민주주의다. 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저 동네에서 내놓는 용어는 전부 거꾸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해석. 민주주의를 거꾸로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독재입니다. 민주주의는 소수 독재입니다. 민중이 아니고 소수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입니다. 소수의 독재를 하겠다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이렇게 다시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 좋은 것 같죠? 뭐 말이 되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뭐 국민이나 민중이나 같은 뜻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중은 국민이 아니에요. 그 민중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완전히 이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주인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아닌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인이 아니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그 말을 딱 뒤집어 보면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주인이 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예로 다스리겠다.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주인이 되면 되느냐? 안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지. 우리는 민주주의는 국민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차별하지 않아요. 국민이 자본가라고 우대를 하고 노동자라고 박대하는 게 아닙니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법에 평등하기 때문에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재산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특기도 다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지만은 법 앞에서 권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데 이 민주주의를 표방한 자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정권을 잡아야 할 특권 세력이다. 계급이다. 여기 노동자 계급이라는 뜻이죠. 즉, 이 자들은 계급주의자입니다. 국민을 부정합니다. 특정한 계급한테 특권을 줘야 된다. 즉, 노동자 계급한테 독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공산